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에서 나만 계속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 상황을 그냥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유난 떤다 하고 심지어 30년 넘게 저랑 살았던 우리 엄마까지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그만 좀 하랍니다. 진짜 두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져요. 주변에 이런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사연을 보내고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햇수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남편과는 계속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전에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부딪히고 싸운 적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싸울 일도 없었죠. 엄청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둘이 맞벌이하면서 먹고 사는데 불편한 점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작은 대출 잔뜩 받아서 전세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빚도 싹 다 갚아버렸고 3년 전에 다시 대출을 내서 33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서 6억 7억이면 신축 아파트를 사고도 남아요. 아직 집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긴 해도 살면서 충분히 벌어 갚을 수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인생에 큰 욕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 한 달 벌이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 갚고 새 식구 쓸 거 다 쓰면서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 댁 형편이 조금 기울긴 했어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시어머니에겐 조금씩 더 보내드렸어요. 모아놓은 재물이 별로 없고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후부터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저희가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드리면 그런대로 두 분 사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대로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장사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조금 모아두셨어요. 엄마 혼자 살기에 충분히 넓은 집도 있고 동네에 월세 나오는 작은 상가도 3곳을 갖고 있어서 매달 5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있습니다. 요즘 상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 재산을 다 처분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시댁에는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저희 집에는 아들 없이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생도 진작에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사는 중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만 계속하셨어요. 동네에서 30년 전부터 철물점을 하시면서 집집마다 막힌 하수구나 고장난 물건도 고치고 잠긴 문도 따주고 열쇠도 복사해주는 만물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빠만큼 솜씨 좋은 사람이 없고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든 전화 한 통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에 훨씬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찌감치 집도 사고 엄마가 차곡차곡 적금 넣어서 모은 돈으로 재산을 늘려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쓰러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이후로 한 달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한번 쓰러지시고 크게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하셨어요. 남편은 절대 본인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한번 크게 아프신 뒤로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원래 처가에 잘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위였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 보통의 남편들처럼 장인 장모에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진 않았죠.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선물을 사서 보낸다고 하면 한 번도 반대를 하고 아까워한 적은 없었지만 자기가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먼저 전화 연락도 드리고 종종 어머님 만나서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옷도 한 벌씩 사드리곤 했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남자들 원래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특별하게 아쉬워하진 않았습니다. 억지로 처가에 관심 좀 가지라고 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챙기면 되니까 남편이 신경 안 쓴다고 해서 화를 낼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약 3년 전에 친정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 역시도 1년 정도 크게 아프셨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건강에 유의를 해야 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찾아뵈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남편이 최근 1년 들어 전에 없던 관심을 친정엄마에게 갖기 시작하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친정에 들르고 엄마와 둘이 너무 친해졌더라고요. 보통 사위와 장모가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어색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과 엄마는 그런 관계였어요. 엄마가 말을 편하게 하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사위를 불편해했었죠. 그나마 제 동생의 남편인 제부는 워낙 부침성이 좋고 남자치고 애교가 많아서 엄마와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약간 무뚝뚝한 성격에 저희 남편과는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했어요. 남편도 딱히 장모와의 거리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하는 듯 해보였고 아마도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낼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크게 아팠다가 회복한 뒤로는 남편이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인 돌아가시고 장모까지 아프고 나니까 남편이 철이 든 줄로만 알고 좋아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장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면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엄마한테 전에 없던 용돈이나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큰 사위가 안 하던 짓을 한다면서 부담스러워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자주 눈에 보이고 두 사람이 친해지니까 이젠 오히려 저보다 사위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없는 날에는 두 사람이 같이 식사도 하고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하는 날도 종종 있고 주말에는 장모를 모시고 등산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저한테 생색내지 않고 몰래 친정집으로 과일이나 엄마 좋아하는 빵과자 같은 간식들을 박스로 사서 보내는 남편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위라고 생각되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혈압이 높으셔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중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크게 아프시면서 당뇨까지 새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몸에 염증도 워낙 많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것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도 있고 인대 재건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무릎이 안 좋으세요. 골밀도까지 낮은 편이라서 병원 의사 선생님조차 심한 운동은 물론이고 오래 걷는 것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맞아요. 예전부터 지병을 갖고 계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셔서 그전에 없던 병까지 새로 얻으셨죠. 매끼 식사를 마치고 드셔야 하는 약만 해도 한 주먹이고 아직까지도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다녀야 하실 정도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엄마 입버릇 중 하나가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대충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빨리 아빠 보러 가야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소리를 고지고대로 듣고 손을 놔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자주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잔소리하고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어디 새로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엄마와 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남편은 장모에게 효도를 한답시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중입니다. 엄마가 원래 약주 한잔하는 걸 좋아하셔서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두 분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 한 잔씩 하시거나 치킨에 맥주 마시는 것도 즐겨서 하셨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살게 되면서 그런 행복이 사라져서 아쉬워하셨는데 그걸 저희 남편이 장모를 위한답시고 돌아가신 아빠 대신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뇨도 있고 혈압까지 있는 장모에게 맵고 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거나 기름지고 설탕 덩어리인 양념치킨을 시켜서 맥주까지 같이 마십니다. 저라고 엄마랑 맥주 한잔 하는 걸 하기 싫어서 안 된다고 말리겠어요? 건강이 이렇게나 안 좋으신데 자꾸 엄마 부추겨서 같이 술을 마시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그나마 엄마라도 정신 차리고 적당히 드시면 좋으련만 사위가 먹자고 하면 고민도 한번 안 해보시고 언제든지 오케이를 외치세요. 과일 좋아하지만 당 때문에 드시면 안 되는 우리 엄마에게 사과, 딸기, 복숭아, 한라봉 등등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사서 보내고 소화가 잘 안 되니 밀가루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저 대신 남편은 빵이며 과자와 라면, 국수 등등 엄마 좋아하는 음식들로 냉장고와 찬장을 꽉 채웁니다.
제가 엄마 집에 찾아가서 남편이 사다 놓은 간식거리들을 보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못돼 먹었냐며 착한 사위 반만 닮아보라는 소리까지 하세요. 매일 보면 약 드셔라, 식사 조절하셔라,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셔라, 잔소리라는 저보다는 술 친구 밥 친구 해주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위가 훨씬 좋으셨겠죠? 원래 사람이 나이 먹고 몸까지 아프면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로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제발 우리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게 그런 선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다 하게 해드려야지.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 너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잔소리만 하면 장모님이 숨을 어떻게 쉬고 사시겠어? 내가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산책하고 운동도 시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운동, 그놈의 운동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40대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전국의 명산이라는 명산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저희 두 자매를 키우는 짬짬이 등산을 즐겨 하셨었죠. 등산 좋은 운동이고 건강해지는 운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무릎을 안 좋게 만든 원인 역시도 등산이에요. 무릎과 발목이 항상 좋지 않으셨고 예전에 한번 하산길에 넘어지시면서 그때 무릎과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이라서 당시엔 엄청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다쳤던 부분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데리고 자꾸 집 근처에 둘레길을 걷지를 않나? 심지어는 등산을 같이 하고 하산에서는 파전에 막걸리까지 마시고 돌아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엄마 몸 상태 알면서 등산이 웬 말이고 파전에 막걸리까지 마시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화를 냈더니 정상까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장모님 체력 맞춰서 알아서 잘하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진짜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저 먼저 엄마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남편에게 오는 길에 커피를 사달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지? 올 때 집 앞에 카페에서 커피 좀 사다 줘. 당신 마실 거랑 나랑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이면 될 것 같아. 아, 엄마는 따뜻한 거 드시겠대. 그렇게 남편에게 커피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후쯤에 남편이 뭔가를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외에 장모님 드시라고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사왔고 조각 케이크와 쿠키까지 야무지게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대체 다 뭐냐고, 당뇨 있는 엄마한테 바닐라 라떼가 웬 말이냐, 거기에 케이크랑 쿠키까지 다 먹으면 당 폭발해서 약 먹어도 소용없다고 따졌죠. 에이, 어르신들은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셔. 너가 뭘 몰라서 그렇지. 쓰기만 한 아메리카노는 당신 혼자 마시고 나는 장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을게. 안 그래도 입이 심심하다고 하시던 엄마는 사위가 사온 간식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없이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가만 보면 우리 엄마 빨리 하늘나라 가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 같아. 진짜 해도 적당히 해야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아픈 사람한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평소에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서 아까 장모가 좋아하는 거 못 봤냐고, 너가 평소에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본인이라도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한답니다. 못 먹고 못 노는 스트레스가 더 큰 병을 불러온다면서 자기는 끝까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하고 장모님 답답해하시면 같이 등산하는 사위가 될 거래요. 그렇게 장모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장모 아프기 시작하니까 사위 노릇하는 거냐고 또다시 따졌더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크게 아프신 뒤로 본인이 새로 깨달은 게 많이 있답니다. 어른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살아계실 적에 다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진짜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평소의 말빨로는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라서 저 혼자 나쁜 사람 되고 혼자 부류막심한 딸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저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리가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면 엄마는 사위 편을 들면서 저렇게 착한 사위가 어디 있냐며 괜히 질투하지 말고 가만 놔두라네요. 건강 걱정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아픈 곳 없이 사시길 바라는 제가 이제는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요즘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수치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관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고 팔짝 뛰기 일보 직전인데 병원 진료받은 다음 날 남편이 또 저녁에 엄마 모시고 갈비집에서 달달한 돼지갈비 신나게 먹고 두 사람은 소맥까지 한 잔씩 말아서 마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느라 장모님 고생하셨으니 맛있는 거 먹고 풀어야 한다면서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장모랑 잘 지내려고 하는 착한 사위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빨리 하늘나라 보내려고 고사 지내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엄마가 원하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손 놓고 구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엄마 옆에서 남편을 떼어놓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간식 사드리지 말고 둘이 술 먹는 일도 없게 해달라 말을 했더니 자기가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모님 돌아가시게 고사 지내는 거 같냐? 후회할 짓 하지 마. 의사가 하는 말이 항상 정답도 아니고 너도 그러다가 나중에 큰 후회할 거야.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드시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것이 절대 효도가 아니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장모님 찾는 일은 앞으로 자제할 텐데 장모님이 자기를 부르면 그때는 거절하지 않을 거랍니다. 본인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다네요. 그 말 듣고 어이없었지만 일단 걱정 하나는 덜었다 싶었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시아버지도 혈압약을 평소에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에 좋다고 하는 보조제나 구운 아몬드 같은 음식을 친정엄마와 시아버지 동시에 사드리면서 챙기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염분 높은 음식은 잘 못 드시면서 참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시댁 냉장고를 꽉 채워드렸습니다. 김치도 염분이 너무 많다고 백김치를 물에 씻어서 드시곤 했었는데 냉장고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시뻘건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까지 사서 채워드렸고 없어서 못 먹는 명란젓, 낙지젓갈에 각종 장아찌 반찬들로 사다가 드렸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간장게장까지 잘하는 집에서 포장해다가 드렸더니 당연히 그날 저녁에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오늘 우리 엄마 집에 왔다 갔다며? 아버지 혈압이 있는 거 몰라? 병원에서 젓갈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야? 너 지금 유치하게 복수하는 거니? 남편이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그동안 우리 엄마 빨리 세상 뜨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었구나 확신했죠. 자기 부모한테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절대 먹일 생각 없고 장모한테만 마음 놓고 다 먹으라고 부추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안 그래도 자제력이 부족한데 같이 먹자고 치킨에 맥주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 그걸 우리 엄마가 어떻게 참겠어요. 그렇게 빨리 세상 뜨고 나면 내 동생이랑 반반씩 나눠 가져도 10억 이상은 수중에 들어올 것 같으니 장모 위하는 척 지금까지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이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남편에게 너네 부모는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 엄마는 아닌 거냐고 제 속에 있던 말 다 이야기해버리고 바로 그날 저녁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인간을 믿고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재산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 재산이 한 푼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갈라서기로 결심했어요. 끝까지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장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던 것이 죄냐고 묻는데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고 딸이랑 엄마 집에서 셋이 같이 살 거예요. 남편의 본심이 어떤 생각이건 이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부모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엄마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